네, 해외 선물 투자 연구소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친근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아주 친근하게 해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정말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을 거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박상협 기획관리팀장, 동부증권 금융센터 김주호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찾아뵙고. 금방 오신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이야기 좀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그 김주호 차장님이 또 어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은 대두 관련 상품인데요. 아, 농산물? 예, 맞습니다. 네. 예, 농산물 상품이고 그 중에서도 소이빈 오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이빈 오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콩기름 아, 정도로 그러시죠. 해석하면 돼요? 보통 많이 말씀 나누시는 게 뭐 원유라든지, 네. 뭐 달러, 예, 금, 뭐 많이 그렇죠. 말씀 나누시는데 네. 오일은 좀 소이빈 오일은 좀 생소하실 네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소이빈 오일은 이제 대두유입니다. 대두유. 식용유. 뒤에서 식용유래요. 자꾸 저희 담당 PD가. 식용유 좀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아니, 식용유에도 예 쓰입니다. 쓰여요? 예, 오. 쓰이고요. 아. 예, 대두유인데 그 대두에서 나오는 기름이거든요. 네네. 예. 아. 그래서 굉장히 다용도로 네. 쓰이는군요. 네. 네. 예, 그래서 대두를 짜면 한 18.3% 정도가 나와요. 예, 대두유가 나오거든요. 아, 콩 하나에서 18.3%. 그래서 반건성류. 그러니까 네. 이게 얘기가 좀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는데 네. 이게 건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좀 마르는 상태가 이제 건유라고 네네. 하거든요. 아. 나중에 이제 마르는데 우리 네. 이제 참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좀 짙어지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제 반건성류라 그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소이빈 오일인데 그 식용유나 마가린, 마요네즈 등에 사용이 되고요. 아, 마요네즈까지. 예, 그리고 네. 대체제인 바이오 디젤 원료로도 아, 예, 바이오 사용이 디젤 됩니다. 원료로도. 예, 오. 그래서 이제 대두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대두가 원료가 되니까요. 네. 네. 예, 대두는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여름철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요. 예,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네. 예, 그리고 수출 여력이 미국, 남미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심리, 이제 투자자의 어떤 심리에도 예,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입니다. 그 레버리지가 17에서 25로 높은 편이라는 게 예.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일정 부분, 만약에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17이면 한 1,700만 원 정도에서 2,500만 원 정도 되는 상품을 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 혹시 그 날씨에 워낙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두는 이제 농산물을 키우는 네.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허리케인이 곧 불어올 것 같다. 아니면 네. 이 올해에는 뭐 엘니뇨, 라니냐가 네. 발생할 것 같다. 그럼 그거를 좀 미리 투자를 해볼 수도 있나요? 미리 투자를 해볼 수도 있죠. 예, 월물에 따라서 네. 있으니까요. 그 미리 투자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침해하고 투자 심리가 네. 예, 그쪽으로 좀 집중되는 예,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소이빈 오일이 뭐 특히 가격이 좀 많이 뛰고 변동성이 큰 때가 있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그때가 네. 뭐 지금 그, 시즌쯤이라고 예. 하던데 언젠가요? 아, 정확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3, 4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요. 3, 4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여름 중반 이후 하락하다가 네. 그리고 11, 12월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지금 딱 상승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달러하고 좀 관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 추이를 보면 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요인이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수요적인 측면은 일단은 중국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보면 1인당 소비량이 2010년 초반만 해도 약 한 1년에 40kg를 예, 섭취를 했거든요. 네네. 예, 지금 한 55kg 정도를 섭취를 합니다. 돼지고기를? 예, 오. 그래서 그 사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가 이제 옥수수도 있지만 대두박이거든요. 네. 그 대두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로 만든 네네. 대두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두에서 대두유가 나오기까지 대두박 가격 상승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바이오 디젤 부분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RF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바이오 디젤 일정 부분 혼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의해서도 예, 대두 가격은 이제 상승 하락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공급적인 측면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네. 기후적인 분면이 네, 있죠. 예, 그래서 뭐 홍수나 태풍, 가뭄을 유발함으로써 예, 대두 작황에 예,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수축산물 그런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품이라고 예. 보면 그 되겠네요. 말씀하셨던 게 3, 4월에 가격이 하락했다, 여름에 상승한다고 했어요. 그게 3, 4월 어차피 겨울이니까 네. 생산량이 많지 않고 예. 그래서 하락했다가 여름쯤에는 이제 또 생산을 계속 해내니까 예. 또 다시 하락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매수를 하는 그런 추이인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이빈 오일 아까부터 좀 자세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소이빈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이빈 오일 가격 어떤 변수에 의해서 좀 움직이나요? 가격 변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크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크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 선물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가축들이 예. 콩을 먹을 수도 있고 예. 옥수수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료로 사용할 때.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상관관계는 좀 밀접하지 않고 이제 역의 네. 상관관계라 있다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두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예, 이제 내리게 되면 다시 이제 네. 대두 가격이 네, 오르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지수하고도 좀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원자재나 농작물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떨어지게 되죠. 있거든요. 네. 예, 비싸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좀 유심히 볼 게 그 달러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가격 예, 변수 요인이 일반적인 좀 다른 있습니다.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달러랑. 그러면 네. 이제 그 소이빈 오일로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증거금은 얼마나 들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건지 또 한 틱당 내가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품 설명을? 네. 그 상품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계약 단위는 6만 파운드고요. 네. 예, 6만 파운드고 가격 표시는 파운드당 센트로 예,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환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좀 어려우시면 일단은 6만 파운드 드릴게요. 네. 네. 예, 그러면 틱 사이즈는 0.01cm거든요. 그러면 틱 네. 가치는 6불 정도 됩니다. 한 틱당 가치가 6불 정도 됩니다. 네. 예, 6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거래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네. 예, 10시부터 22시 45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23시 30분부터 이길 04시 20분까지 예, 거래가 되고 있고 중요한 위탁 증거금은 지금 현재 787불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787달러 정도라면은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 80에서 90만 예, 원 그 정도. 정도가 그 되겠네요. 정도가 있으면 한 틱당 약 7,000원 정도의 수익을 감안하시면서 네. 해외 선물 소이빈 오일 투자를 하시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환산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그 예시를 한번 보시면 네. 예. 그래서 매수가 31.8에 매수를 만약에 10계약을 매수를 했고 상승을 해서 33.12에 10계약을 매도를 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네. 단순히 33.12에서 31.8을 빼면 1.32센트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0.0132달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예, 계약 단위를 곱해주고 계약당 예, 6만 계약당 파운드였으니까. 얼마인가. 예, 네. 그러니 6만 그러고 파운드 예, 곱하고 10계약이니까 10계약을 곱해주면 수익이 한 7,920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한 800만 원 정도가 네, 되겠어요. 예, 10계약 맞습니다. 10계약의 증거금을 더한 거니까 뭐 예. 한 7,870불의 증거금을 냈을 때 한 예. 2배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소이빈 오일에 대해서 선물 상품에 대한 내용은 들었으니까 그러면 좀 몇 시쯤에 해야지 가장 활발한 이 선물 투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거래 시간은 11시부터 네. 예, 새벽 한 3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고요. 네. 그리고 매일 그 차트가 있는데 예, 네. 매번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비노 오일 투자는 이 시간대 투자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예, 판단이 들고요. 네. 요 일봉 말고 분봉 한번 보시면 네. 좀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왜 거래량이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예.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한 23시부터 03시까지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농산물은 변동성이 높고 아래 위로 흔들어가는 모습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래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목표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네. 저희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했을 때 해외 선물에서 WTI 많이들 맞습니다.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소이빈 종목들도 WTI처럼 변동성도 크고 보니까 거래량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수익 기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은 정보를 얻기는 좀 쉽지 않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면 네. 거래하기 쉬운 쪽을 일반인들은 거래를 하시겠죠. 뭐 주식도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좋아 보이는 맞아요. 분들이 네. 많잖아, 일반인들은. 네. 이것도 그러니까 리포트도 많이 마찬가지거든요. 나오고. 많이 노출되고 하는 상품들에 많이 눈이 가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예, 선물 쪽으로 맞습니다.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박상엽 팀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사실 크래프트 쪽에서는 이런 해외 선물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스템 매매를 한다고 들었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가 좀 생소하거든요. 아예 예.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준비하는 일단, 저희도 사실 네. 어려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화면이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럼 예. 화면 나올게요. 예. 포트폴리오 이름을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네. 이제 투자 플랜으로 넘어가시면 저 포트폴리오 이름은 그냥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예, 걸 자유롭게 넣으면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을 이제 최소 원래는 1,000만 원부터 가능한데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3천만 원 이상 정도를 저희가 추천드리는데 네.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금액이 많을수록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복리 수익률로서 이제 이익이 나면은 다시 또 투자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3천만 원 이상 정도는 되셔야 어느 정도 투자 복리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성향을 이제 보수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좀 그런 중립적으로 것들을 하실 건지 네. 아니면 좀 본인의 공격적으로 성향대로. 네.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란 여기서 얘기하는 레버리지는 이제 해외 선물에서 말하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본인의 투자 금액에서 계좌 해외 선물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만약에 1억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투자에 이용하실 것인지 네.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걸 결정하냐면 이제 증거금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여유분의 자금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뭐 마진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증거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네. 예 보통 25% 정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이 저희가 다룬 상품이 현재로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7가지 이상의 상품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이제 좀 중국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싶다라시거나 아니면 통화 쪽은 좀 변동성이 심해서 적게 하시고 싶다거나 네. 이러실 때 그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본인이 설정하신 포트의 요약 결과이고요. 네. 그다음은요? 예. 그리고 이 포트가 이제 생성된 과정인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예, 거죠. 네. 상품이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각각의 상품에 맞게끔 전략이 1,000가지 이상의 전략이 해외 선물 전략이 각각의 상품에 맞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비중도 설정이 됩니다. 네. 각각의 상품에 관련해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예. 소이빈 오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좀 많이 그렇습니다. 얻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각각의 전략에 관해서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차트는 소이빈 오일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김주호 차장님께서 소이빈 오일에 관련된 차트입니다. 현재 과거 1년간의 성과를 봤을 때 지금 130%에서 한 160% 정도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포지션을 확인하시면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매도를 추천하는지 매수를 추천하는지 그런 거를 현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은 예. 그 크래프트 측에서 이렇게 뭐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서 참고용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린 예,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고 싶을 때 다양한 업체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그 증권사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원하시는 그 증권사나 계좌를 열어셔서 거기서 해외 선물 직접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그 운영 방식을 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소이빈 오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전망에 따라서 내가 이 소이빈 오일을 매수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 매도로 방향으로. 투자해봐야 될지 이거 부분도 좀 가리게 되거든요. 자, 김주호 차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중국들 및 소비국들과 네. 이제 무역 마찰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농축산물 시장은 계절 등 기타 중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책에 따른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좀 낮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책적인 변수보다는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인 변수나 네.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2000년 이후 엘니뇨나 라니냐 번갈아 가면서 발생을 했었는데 여름철 발생했던 슈퍼 엘니뇨, 겨울철에는 라니냐가 발생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1995년, 2007년, 2010년, 2012년 슈퍼 라니냐 발생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종전에 비해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투자 방향성에 좀 주의를 좀 요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총평을 들어보자면 이런 기후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무역 통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으로 네. 저희가 전제를 놓고 해외 선물을 투자해도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투자 연구소 소이빈 오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박상엽 팀장 그리고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주호 차장 김혜람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